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 있겠지만 가장 흔한 시각은 노동력을 그 자체로 보고 특정한 양의 노동력을 인풋시키면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나 한 사람의 노동력은 그렇게 중대한 요소가 못 됩니다. TV에 나와서 자기가 열심히 한 과거가 있기에 성공을 했다 이런 식의 얘기는 물론 좋은 얘기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발질하면 그냥 허공에 헛발질 그것 자체로 끝인 것처럼 실용적인 부분을 간과하고 열심히 했다라는 추상적인 수치만 강조를 하다보면 도대체 무슨 개소리인지 와닿지도 않고 시간 지나고 보면 아무런 성취가 없는 똑같은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용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얘기가 되어야겠지요. 실용적인 부분은 단순히 노동력과 그 아웃풋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그 중간에 추가하고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의 비중을 오히려 전체 일에 있어서 70% 정도로 높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던 간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재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꾸준히 그 이전에 운동을 한 사람이 바벨도 몇십 킬로짜리를 드는 거지? 아무리 10살짜리 초등학생 꼬마가 지금 당장의 시기에 엄청난 열정의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벤치프레스 80kg 못 드는 것처럼 결국에 모든 유의미한 행동의 완성에는 반드시 그 중간의 시간이라는 재료가 첨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그 비중도 최소 70% 정도로 높아야 합니다. 운동은 단순한 예시일 뿐이고 이 세상에서 의미 있을 만한 모든 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시간 그 자체를 재료로 요구합니다. 돈이 그렇고 전문성이 그렇고 남이 지금 당장에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면 그 남이랑 비교해서 내가 이미 꾸준히 시간의 재료를 투자를 해놓은 어느 분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때그때 감정의 농도가 진해서 분노한다거나 굴욕감을 느낀다거나 그따위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드래곤볼 따위 일본 만화 보면 손오공이 자기 친구가 악당한테 맞으면 갑자기 분노해서 초사이언이 되고 갑자기 엄청 세져서 다 물리치고 그런 레파토리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아무리 비참하고 굴욕감을 느끼고 슬퍼도 내가 그간의 시간의 재료를 통해서 축적을 해놓은 것이 없으면 그냥 그 순간에는 그 어떤 심한 꼴을 당하건 간에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힘세고 권력 있는 높은 사람 앞에서 머리 조아려야 되는 것뿐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것에 있어서 일찍이 경각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준비한 부모는 자기 자식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해외 유학시키는 반면에 자기 감정만 앞서서 순간순간만 중요히 여기고 그간의 시간이라는 재료를 못 살린 부모는 자기 자식 꾀죄죄하고 대충 라면으로 끼니 때우고 이렇게 본인 자신뿐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자식이 비교되는 꼴 보면서도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화영화 속에서는 주인공이 자기 감정이 갑자기 화나면 막 갑자기 진화하고 합체 변신하고 어디 하늘에서 역전의 기운이 떨어져서 원기옥도 모으고 감동 스토리를 펼치고 악당을 물리치지만 사실은 TV에서 어린애들 보라고 보여주는 그런 식의 레파토리들이 만화 영화가 아닌 진짜 세상에서는 사람들 개개인의 인생을 썩어 골마 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 세상은 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경각심을 느끼고 똑바로 사안을 정확히 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때그때 순간만 만회하고 순간의 감정만 앞세우면 모든 게 만사 해결이라는 것처럼 그려내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엉뚱한 고집을 부리기를 반복하면서 안 그래도 썩어 골마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하고 방임하고 손 놓고 있다가 단 한 번의 개선과 반성의 기회도 없어진 채로 그냥 그 비참하고 안습한 모습 그대로 그런 모습 그대로 평생 주어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그 자체인 삶을 살게 됩니다. 늘상 자기의 앞선 감정이 중요한 것처럼 잘못 알고 TV 안에 있는 드라마만 보고서 세상을 정말 쉽고 만만하게 살아서 그런 겁니다. 실제 사람의 그때그때 감정은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과거에 자신의 시간을 재료로 해서 쌓아놓은 무언가가 있다라면 그것이 재력이 되었던 전문성이 되었던 아니면 예체능의 무언가가 되었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감정이 유의미해질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시간을 잘 쌓고 꾸준히 축적한 결과는 그 사람의 감정뿐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언행에 무게감을 주고 진짜 의미가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기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가장 필요한 것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순간순간으로만 존재한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써오고 축적해온 시간에 둥둥 떠있는 부유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저 사람이 다르고 길거리를 지나치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겁니다. 그런 근본적인 차이는 반드시 선천적인 무언가가 처음부터 정해졌다기보다도 그동안에 주어진 시간이라는 재료를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나뉜 것입니다. 그냥 결론이 시간 잘 쓰고 성실히 살으라는 뻔한 얘기라는 거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지침이 없고 시스템이라는 윤곽을 잡지를 못하면 그냥 막연하게 도덕책 같은 이빨린 말로만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당장 당면해서 이것을 나의 노력이 어떻게 해야만 성실해지는 거다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지를 말고 아무런 부담도 없고 자연스럽고 또 나의 성장을 매번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프레임을 도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쉬워지고 시간이 흐르는 게 재미있어집니다.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레파토리는 1. 휴식 2가지입니다. 이건 순전히 자기 노동력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시간을 기준으로 하루 일과를 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모습은 1. 휴식의 구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우선순위를 갖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화 2. 반자동화 3. 배움 4. 자기개발 5. 손으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일 노동임금 각 단계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자동화 이것은 완전히 자동화된 무엇입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안 볼 투자를 하고 마음 편하게 묵히고 있다거나 아니면 앞서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숙달한 뒤 날마다 데이터 수집기를 돌리고 있다든지 완전 자동화된 무언가를 모니터링 한다든지 하루에 소비되어야 할 노동력이 거의 없이 그냥 확인 정도만 하면 되는 식의 일입니다. 이것이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 반자동화 모니터링 정도만을 요구하는 완전한 자동화는 아니지만 나의 노동력이 일정 부분 투입이 되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내가 투입한 노동력이 1이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에 투입한 노동력 그것의 배로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무언가입니다. 사람이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유명세를 얻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표출하고 싶은 내용을 피하라면 그것이 유명세가 되어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대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으로 인하여 일반인들도 이것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습니다. 3. 배움 앞선 두 단계를 성취하고 셋업을 시키고 또 유지하고 보완하려면 무조건 무엇이 현재 가장 최신의 것인지 배우고 또 배워야만 합니다. 사실상 이 두 단계를 실행할 기초가 아무것도 없다면 2, 3. 배움 단계부터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많은 것을 완결시키고도 그 이후로도 항상 어느 때나 유지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 단계입니다. 4. 자기개발 운동을 하거나 언어 공부를 하거나 순전히 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또 그리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싶어서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는 단계입니다. 5. 손으로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일 노동임금 말 그대로 남에게 나의 시간을 팔아 돈으로 받는 행위입니다.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의 쓰임의 밀접도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그 순서가 이것과 같습니다. 1. 자동화 2. 반자동화 3. 배움 4. 자기개발 5. 노동임금 나의 순수한 노동력의 투입이 적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면 시간의 재료를 활용한다라는 그 개념에 가장 알맞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체크하는 이 순서의 단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실제 현실에서도 그리고 미래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은 1번 자동화와 2번 자동화입니다. 실제로 현실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중은 1번과 2번이 70%를 넘어갑니다. 아니 오히려 70%조차도 낮게 잡은 수치이고 90%에 가깝습니다. 내가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의 1번 자동화와 2번 반자동화의 영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가장 강력한 힘 그리고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3. 배움 단계에서 1번과 2번이 그물을 치고 시간을 재료로 써서 물고기를 기다리는 과정이라면 3번은 그물을 고르거나 만들고 그리고 그 그물을 어디 구간에 설치할지를 고심하는 단계입니다. 장소에 제약이 없으니 항상 그 내용을 습득하고 기록 보완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자기개발 자기개발의 동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쓴 시간이 온전히 나에게 쌓이는 것에 있어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이 나의 일을 분류를 하고 적용을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그 과정은 3번 배움 단계에서 약 1년 정도가 소비가 되고 그 이후에는 하루하루의 일과가 1, 2, 3단계를 계속해서 순환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항상 3번 단계 배우는 입장에서 무엇 하나라도 더 완성하고 정보를 확보하고 싶어 아쉬울 것입니다. 자기개발의 단계까지가 바로 시간이 영향을 미치는 가장 한계 끝선인 마지노선이 됩니다. 1. 휴식이라는 단편적인 프레임에 나의 삶을 맞추어서 살고 있다면 시간과 피로에 매몰되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발전은 극심히 느릴 것이고 동기부여도 갈수록 부족해진 채로 어느 순간 회의감을 느끼는 본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한시라도 더 빨리 실제 보이는 현상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과신을 버리고 시간에 기대어서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꽃피울 수 있게끔 시간을 기준으로 한 프레임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를 하면 분명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온전한 나의 것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이제 매몰의 늪에서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꼼꼼히 쓰게 되는 굉장히 유용하고 중요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본인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시간이라는 재료를 써야만 합니다. 내주 요약 1. 사람 개인이 쏟을 수 있는 노동력은 얼마 안 됩니다. 2. 사람의 인생에서 진짜 의미가 있는 무언가는 시간이라는 재료가 길던 짧던 반드시 투입되어야 합니다. 3. 시간이라는 재료를 가장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 휴식이라는 노동 프레임이 아닌 시간 쓰임 프레임을 기준으로 하루를 보내는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4. 시간이라는 재료를 쓰고 싶으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